이 그림 어디선가 보신 적 있으시죠? 혀의 앞부분은 단맛, 양옆은 짠맛과 신맛, 그리고 맨 뒤는 쓴맛.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왔고 요리 관련 방송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이 그림이 완전히 틀렸다면? 이 미각 지도는 1901년 독일에서 쓰인 논문을 누군가 잘못 번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역 하나가 전 세계 교과서에 100년 넘게 실린 거죠.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지도가 왜 틀렸는지 과학적 증거. 둘째, 진짜 신화는 어디서 어떻게 퍼졌는지. 셋째, 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훨씬 더 놀랍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음식을 드실 때 전혀 다르게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무언가 드셨을 텐데요. 그 음식의 단맛을 혀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나요? 앞부분이었나요? 사실 단맛을 혀끝에서만 느낀다는 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왠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대가 인식을 만들거든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각 지도는 얼마나 넓게 퍼졌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생물 교과서 상당수에 이 지도가 실렸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요리사 교육 과정에서도 이걸 가르쳤고 와인 강좌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각 지도를 배운 사람들이 왜 의심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설탕을 혀 앞부분에만 올려봐라고 실험하면 정말 단맛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앞부분만 단맛을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다. 혀 전체가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앞부분에만 올렸으니 앞부분에서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하면 언제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진짜 과학적 실험은 다릅니다. 피험자가 어느 부위에 맛이 닿는지 모르게 해야 하고 다양한 부위를 무작위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미각 지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증거. 미각 수용체 연구입니다. 맛을 느끼는 것은 혀의 미뢰라는 구조입니다. 미뢰 안에는 미각 수용체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이 맛분자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현대 연구는 이 미뢰가 혀 전체에 골고루 분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맛 수용체, 짠맛 수용체, 신맛 수용체, 쓴맛 수용체 전부 혀 전역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혀의 균상 유두라고 불리는 작은 돌기들 안에 미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균상 유두는 혀끝과 양옆에 특히 많이 분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부위만 특정 맛을 느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각 미뢰 안에는 다양한 맛을 감지하는 여러 종류의 수용체 세포가 함께 있거든요. 두 번째 증거. 지금 바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준비물은 설탕 조금, 면봉 하나, 그리고 거울.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봉에 설탕을 살짝 묻혀서 혀 뒤쪽에만 닿도록 올려보세요. 미각 지도가 맞다면 뒤쪽은 쓴맛 구역이니까 단맛을 못 느껴야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단맛을 느낍니다. 혀 어디에 올려도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1974년 버지니아 콜링스 박사가 처음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미각 지도의 오류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입니다. 콜링스 박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혀의 어떤 부위도 특정 맛에만 민감하지 않다. 다만 부위에 따라 민감도의 정도가 약간 다를 수 있다. 세 번째 증거. 뇌가 맛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맛은 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각 수용체에서 신호가 출발해 뇌의 미각 피질로 전달됩니다. 현대 뇌 영상 연구는 하나의 맛이 혀의 특정 구역이 아니라 미각 피질의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처리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맛이 단순히 혀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를 막으면 사과와 배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맛에 영향을 줍니다. 색깔이 바뀌면 같은 음식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식기의 무게와 색도 맛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맛은 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완성됩니다. 1901년 독일의 연구자 D.P. 하니이가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는 혀의 여러 부위에 맛 자극을 주고 각 부위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부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혀끝이 단맛에 아주 조금 더 민감하고 옆이 신맛에 아주 조금 더 민감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논문에 실린 그래프는 이 정도 차이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문제는 이 논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1942년 에드윈 보링이라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가 이 논문을 영어로 소개하면서 그래프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습니다. 미묘한 민감도 차이가 각 구역이 특정 맛만 감지한다는 내용으로 왜곡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화된 버전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보링의 오역이 한번 교과서에 실리자 이후의 확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요리 학교에서는 음식의 맛을 최대화하려면 혀의 특정 부위에 특정 재료가 닿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와인 교육에서는 와인 잔의 각도에 따라 혀의 어느 부위에 먼저 닿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리를 기반으로 개발된 와인잔, 커피잔이 실제로 팔렸습니다. 쓴맛이 혀 뒤에 닿기 전에 다른 맛을 먼저 느끼게 설계된 잔이라는 마케팅 문구와 함께요. 하지만 2001년 신경과학자 린다 바토슈크가 공식적으로 미각 지도를 반박하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대부분의 과학계와 주요 의학기관은 미각 지도가 틀렸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제 진짜 미각 이야기를 해봅시다. 알고 보면 교과서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기본 맛은 몇 가지였죠? 보통 4가지입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하지만 현재 과학계가 인정하는 기본 맛은 5가지입니다. 5번째가 바로 우마미입니다. 한국어로는 감칠맛이라고 합니다. 우마미는 1908년 일본의 화학자 이케다 기쿠나의 박사가 다시마 육수에서 발견했습니다. 글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만드는 맛이에요. 된장찌개, 멸치 육수, 숙성된 치즈, 토마토, 버섯. 이 음식들에서 느끼는 깊고 풍부한 맛이 우마미입니다. 그리고 2002년 우마미 수용체가 혀에서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과학이 맛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매운맛은 뭘까요? 기본 맛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닙니다. 통증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혀의 TRPV1이라는 열 감지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수용체는 원래 43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를 감지하는 수용체입니다. 캡사이신이 이 수용체를 속여서 뜨겁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왜 뜨겁게 느껴지는지, 왜 땀이 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매운맛을 못 먹으면 혀가 약하다는 말, 이제 반박할 수 있겠죠? 매운맛은 맛 감각이 아니라 통증 감각이니까요. 그리고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탐구 중인 후보 기본 맛들이 있습니다. 코쿠미는 일본어로 두께감, 풍부함을 뜻합니다. 된장, 마늘, 오래 끓인 육수에서 느끼는 깊이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0년 일본에서 관련 수용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지방맛. 지방산이 만드는 고유한 맛. 2015년 퍼듀 대학 연구에서 지방맛 수용체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전분맛. 밥, 빵, 파스타를 먹을 때 느끼는 고유한 맛. 2016년 오리 건조립대 연구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각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 맛이 5가지라는 것도 영원한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각의 진짜 과학을 알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째, 코도 함께 써야 합니다. 미각의 70-80%는 사실 후각에서 옵니다. 냄새를 잘 맡을 수 없을 때, 즉 감기 걸렸을 때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음식의 풍미를 더 즐기려면 천천히 씹으면서 코로 향을 맡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온도가 맛을 바꿉니다. 같은 음식도 온도에 따라 미각 수용체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인을 적정 온도에서 마시는 것이 맛에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셋째, 쓴맛 습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쓴맛 감지는 유전적 요인이 크지만 반복 노출로 역치가 바뀝니다. 커피를 처음엔 쓰다고 느끼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넷째, 멀티태스킹은 맛을 감소시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으면 같은 음식이 덜 맛있게 느껴집니다. 뇌의 주의 자원이 분산되면 미각 처리 능력도 줄어듭니다. 미각 지도가 틀렸다는 걸 알고 나면 흥미로운 일이 생깁니다. 혀 뒤에만 쓴맛이 있다는 제약이 사라지면 쓴맛을 가진 음식을 덜 거부하게 됩니다. 어차피 혀 전체에서 쓴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면 쓴 음식이 특별히 뒤로 넘어가야 하는 고비 같은 느낌이 줄어들거든요. 또 맛이 코, 눈, 온도, 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면 같은 음식도 다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교과서가 틀렸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보다 실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하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배운 것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혀 미각 지도는 1901년 논문의 오역에서 시작된 신화입니다. 혀 전체에서 모든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 기본 맛은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입니다. 5번째는 우마미, 감칠맛입니다. 셋. 맛은 혀에서 시작되지만 뇌에서 완성됩니다. 코, 눈, 온도, 집중도가 모두 맛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쓸 수 있는 한 줄입니다. 누군가 혀 앞부분이 단맛을 느낀다고 말하면 이렇게 답하세요. 그거 오역에서 생긴 신화예요. 혀 전체에서 단맛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집에서 면봉으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것 하나만 답해주세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지금 당장 면봉 실험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은 결과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